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양입니다. 2025년 5월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주말 라이브를 오늘 하지 못하는 대신에요. 주말 시장 간단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낸 것으로 기록됐겠고요. 특히 5월 한 달 기록만 보면 어제도 잠시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요. 1990년 이후 즉 몇 년입니까? 35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보낸 한 달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5월에 팔고 떠나라 그랬었는데요. 5월에 터놨으면 좀 매롱됐죠. 그만큼 주시장이 5월 한 달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마감됐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보면 다우지수는 좀 올라가고요. 나스닥은 조금 떨어지고 S&P는 거의 움직임이 없던 그런 한 달 하루로 일단 마감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이번 달에요. 5월 달에 6.15% S&P 500이 상승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3.94%가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무려 9.5%. 역시 나스닥도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의 한 달로 기록했고요. 그냥 월간으로 보면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던 한 달간의 흐름 되겠고요. 다만 이번 한 달 동안에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게 20.8%는 올라갔고 그리고 아마존도 7.6%, 테슬라는 무려 23.26%는 올라갔는데요. 분명히 떨어진 것도 있죠. 애플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주식이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한 달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겠습니다. S&P 다우지 나스닥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금리 같은 건 조금 내려가고 달러 같은 건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달러는 그냥 혼조권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은 오늘도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3,310달러 수준에 오늘 거래가 됐고요. 비트코인과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 중이나 뭐 이런 걸 보면 PCE가 발표가 있었죠. 근원 PCE가 2.5% 올라가서 딱 예상 수준이 나왔고요. 일반 헤드라인 PC는 2.1%가 올라가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0.1%포인트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바로 있을 그럴 것 같지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량 설명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난달에는 그런 같은 경우가 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1분기의 GDP가 마이너스라고 수정치 어저께 또 다시 확인해 드렸는데요. 물론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어틀란타 연방은행에서는 GDP 트래커 같은 경우 기준을 보면 1분기에요. 그러니까 2분기죠.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서는 성장률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너무 큰 리세션의 우려는 약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주시장에서 그 반도체 칩,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칩이나 기술주들이 하락하면 나스닥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중국 약속을 안 지키다 하면서 뭐 어떤 약속? 제네바에서 협상했었잖아요. 한 3주 정도 됐는데 이 약속이 안 지켰다면서 좀 더 제재가 해야 된다는 또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히토류에 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장래 듣기 얘기한 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테크 주식이 오늘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들 뉴스로 보셨고 아마 많이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에 큰 영향 자체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3.5% 떨어졌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다양한 칩 주식들 반도체 관련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하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짜리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우리와 달리 오늘 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예상치는 51포인트가 예상됐는데 오늘 발표치는 52였고요. 예비치가 50.8이 나왔었거든요. 그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사람 계속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 물론 수치 자체는 낮지만요. 그런데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오늘 수치가 나온 것도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은 같이 발표되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난 4월 달에 4.4%에서 장기 기대 심리는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4.4에서 4.2로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1년짜리는 똑같이 6.5에서 오히려 6.6으로 또 소폭 올라왔습니다. 6.5에서 6.6으로 업된 반면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4.4에서 4.1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로 나타난 게 이겁니다.
5년짜리 그리고 현재 1년짜리에 대한 흐름 4.4, 4.2, 6.5, 6.6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딱 이겁니다.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갔다. 약간 당연히 이건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대 지수 플러스 나스닥, 러셀 2000까지의 오늘의 기록을 다시 한번 연초 대비 최고가 대비로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소폭 올라갔는데요. 어떤 최고가 대비는 6%, 다우지수 6%, S&P 3.7%.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았고 연초 대비를 보면 S&P 500과 나스닥 100이 지금 플러스 난 상태. 그렇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뭐 약보 그렇지만 최고가 대비 각각 다우지수는 12월 4일, S&P 2월 19일, 나스닥은 12월 16일 이후인데요. 각각 3에서 6%, 5%까지 지금 아직은 부족한 흐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200일선은 위에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 다우지수입니다. 200일선에 아직 딱 회복은 아직 못했죠.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 지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림의 모습이요.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수치로는 좀 잠깐 보여드렸지만 금리라든가 달러 움직임 보겠습니다. 금리입니다. 소폭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움직임은 없겠고요. 달러도 조금 움직였지만 강박 정도 흐름 되겠습니다. 달러 원입니다. 1383원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네요. 금가격은 말씀드린 이틀째 조금 쉬는 모습. 비트코인, 에더리움의 문제 모습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답이다 2026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죠? 많은 분들 관심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시장에서의 그 특징주나 아마 관심주인데 아마 가장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가 썸네일도 해놨지만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분은 팔란티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팔란티어 오늘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131.78% 달러로요. 오늘 무려 7%는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크게 보면 페니메라고 있지 않습니까? 페니메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갖고 그 사기꾼 이런 거 사기 이런 거래 이런 걸 잡는다는 거가 되겠죠. 페니메라는 건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모기지 이런 것 좀 지원하는 곳인데 대표적인 곳이죠. 페미니라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아마 이런 뉴스 오늘 어젯밤에 우리 안동호 이사도 설명했겠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정부 자체에서 뉴욕타임즈의 특집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 정보 이런 거 처리하면서 그것이 몸통 어디로 가고 있다? 팔란티어랑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메인 기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쭉 들어가시면 트럼프 팔란티어와 그런 현 정부와의 관계 이런 건 돈독한 관계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리스크 면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팔란티어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겠고요. 연방정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 핵심 기술의 공급자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약간 이게 특집 기사 얘기가 되겠고요. 단기적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요 이제 계약 내용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국토안보부, 국방부에 이어서 사회부장국, 국세청 등과 하면서 상당한 기술 도입을 여전히 논의를 잘 되고 있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수많은 곳이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연방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행정명령 서명했고 일론 머스크의 노지가 팔란티아 등등 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걸 떠나서 모든 것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팔란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530배 이제 현재 진행 12개월 실적 가지고만 말씀드립니다. 예상 실적 기준 보면 170배 정도 됩니다.
PS죠, PS. 매출 대비 몇 배? 매출 대비 100배, 90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엄청난 이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멀티플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단 한 주라도 매매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간 특징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특징주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쭉 한번 큰 흐름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오늘 3% 올라갔죠. 코스트코가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무슨 실적 자체 어떤 뭐 섹시함 이런 것보다는 꾸준함의 흐름을 갖고 있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동일 점포 매출이 8%나 늘어난 거 그리고 이커머스가 15%나 늘어나는 것 자체 물론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죠. 저희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주식 분할 발표가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오늘 3%나 올라갔다는 것은 자체는 뭐 박수칠만 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7월에 기록했던 가격이 467달러입니다. 7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자 같은 것도 사상치 효과 초 근접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뭐 사상치 효과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죠? 이건 뭐 1, 2달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이번 한 달 동안에 5월 한 달 동안에 6%, 7%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AI 시대 뭐 또 기대감이 있는데 뭐 계속 봐야 되겠죠. CME 사상치 효과입니다. CME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걸 CME, CBOE, 나스닥, ICE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아시죠? GE 사상치 효과입니다. ITA 이런 건 뭐 당연히 뭐 사상치 효과 그런 갈 것 같습니다. ICE, IC가 사상치 효과입니다. IC도 사상치 효과. 예.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상당 부분 지분을 직접 갖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청소회사 또다시 오늘 사상치 효과. 락레리어 이것도 역시 군사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방위산업 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 역시 사상치 효과가 되겠고요. 코카콜라, 맥켓입니다. 맥켓은 좋은 회사로 말씀드렸다. 의료유통. 나스닥이요.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과 ICE. 나스닥은 나스닥 증권 거래소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아닙니다. 사상치 효과. PGR 뭐 대표적으로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회사죠. 알텍스, 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예전에 불렸던 건데 공식적으로 이름이 RTX로 바뀌었습니다. 방위산업. 웰타워는 이제 시니어 타워들 하는 리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모든 걸 사상체 효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한두 주식 뭐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만 가지 마시고 좀 늘 말씀드리지만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좀 쉬었다 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4월에 살고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그림 한 장으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라는 것은 한국 주식도 뭐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은 진짜 여러분 장기전으로 해석하셔야 되겠고요. 미국 주식 자체에 대한 믿음,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으로 단기적인 타이밍이 아니라 큰 롱텀으로 시간이 결국 돈을 벌어주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그림 한 장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도 생각나서 본 김에 다시 한번 공유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딱 이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무기는 나이입니다. 나이. 똑같이 200달러씩 시작했을 경우에 25에 시작하면 65세가 되면 52만 불. 35세가 시작하면 24만 5천 불. 45세 시작하면 10만 불. 무슨 얘기냐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꾸준히 나이와 그리고 기간. 그죠? 그럼 어떤 분들은 난 지금 50세인데 너무 늦었. 너무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늘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늘 시작하는 것이 맞죠. 한 방에 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적립식 분할 매수. 약간 개념은 약간 다른데요. 꾸준히 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팔란티어가 사상체육관 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주말장 정리해 드리는 거로 마감하면서 5월장도 마감했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7시 15분 굿모닝 미주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